작년 7월 태안 앞바다에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온 국민을 놀라게 한 소식, 바로 보물선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보관 상태도 아주 좋았어요. 네. 아주 대규모 발굴이면서 획기적인 수중 발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선의 정체는 바로 고려 왕실의 혼수 용품을 운반하던 고려청자 운반선 2만여 점에 달하는 수량뿐만 아니라 빛깔이 뛰어난 고려청자들이 발굴돼 금세 최고의 보물선이라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선이 털렸다는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도굴꾼에 의해 발견된 19점의 고려청자들, 과연 어떻게 바닷속에서 도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 사건의 전말 확인해 보시죠. 먼저 도굴범의 확인을 위해서 해당 경찰서를 찾아봤습니다. 대대적인 해저 발굴로 주목받았던 태안의 보물선이 털렸다는 소식,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지요. 이 일이 충격적인 이유, 도굴한 사람이 당시 발굴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잠수부였습니다. 자, 이 장면은 저희가 작년 7월에 태안에서 보물선이 발견될 당시에 촬영한 화면인데요. 고려청자 운반선이 난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무려 850여 년 전. 더 가깝게 찍어보세요. 자, 바닷속에서 잠자고 있던 보물, 고려청자들을 발굴해내는 모습입니다. 이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지금 장수를 저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지금 청자들이 지금 이게 쫙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무려 2만 점에 달했던 고려청자가 주로 발견된 곳은 해저 15에서 30m 사이 때문에 잠수부들이 대거 고용돼 이들이 유물을 직접 발굴해냈다고 하는데요. 피자 최 씨도 이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잠수 경력이 20년으로 잠수 부원들 중에는 베테랑 잠수부원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제일 먼저 들어가고 주도적으로 아마 작업을 한 거로. 거기다 피자 최 씨는 태안의 수중 발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4년 군산 앞바다 유물 발굴에도 참여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운항을 하면서 배 옆에서 보트 타고 다이버들이 방어적 반응것이 봤기 때문에 의심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번에 훔친 청자들은 당시 발굴된 고려청자들 가운데서도 매우 우수한 축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동안 유물 발굴로 쌓아놓은 눈썰미를 유물을 빼돌리는 데 이용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완전 새 거네요. 사자 향로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배워먹었죠. 피의자 최 씨가 도굴한 고려청자 19점입니다. 한눈으로 봐도 예사롭지 않은 문화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이 청색의 유약이 전면에 고르게 발라져 있고 또한 표면에 문양까지 아주 선명하게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 이 사자 모양의 향로입니다. 이 국보 60호인 사자 향로와 비슷한 모양이라 국보급 문화재가 아닌가 하는 의견까지 제시될 정도라고 하는군요. 이곳은 작년 태안의 보물선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 사자 향로는 이 전시의 마스코트로까지 사용될 정도입니다. 자, 이번에 도굴된 19점의 고려청자들과 같이 묻혀 있었다는 유물들, 과연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난파선이라고 하는 건 타임캡슐이거든요. 네. 어느 한 시점에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국 이 청자 연구, 특히 이제 도자서 연구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굴범이 빼돌린 대표적인 유물이자 전시회의 마스코트인 이 사자향로, 바로 이곳에서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자, 그 옆을 한번 잘 보시면 다른 하나가 몸통 없이 받침대만 놓여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거 찾으려고 무척 애썼다는 이 향로가 도굴꾼의 손에 가 있었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바다 한복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국가적인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이런 대대적인 도굴이 감행될 수 있었을까? 방법은 이랬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20m 떨어진 그 갯벌에다 묻고 발굴이 종료된 직후 한 15일 있다가 그 모타보드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그 꺼내오는 대담하게 도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최 씨. 문화재 뼈돌릴 때 문화재청이나 뭐 해경 감시 같은 건 어땠어요? 소홀했어요? 예. 쉽게 빼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뭐 자, 그렇다면 발굴 당시의 그 도굴 사실을 주변에선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끌어오른 분노도 있고요. 이제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보안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육상에서는 이게 항시 소위 이제 감시 체계가 가능하지만 수중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1970년대 신안 앞바다에서 유물이 발견된 이후 현재는 고대 유물 발굴에 있어 수중 발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높다고 합니다. 수량으로는 지상 발굴의 개수를 훨씬 넘어선다고 합니다. 말하기 어렵지만은 예상은 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 1970년부터 84년 사이 신안에서 대대적인 발굴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발굴 기관에는 수없는 도굴자들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중요한 문화재 나온 데는 반드시 도굴자가 있다 하는 것은 예상하고 있단 말이죠. 예견할 수 있었던 수중 유물 도굴의 위험, 그 중요성에 비해 수중 유물 발굴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일로 수중 발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고양이한테 좀 생선 좀 찾아봐라 이렇게 맡긴 셈이 됐습니다. 이런 아주 국가적인 그런 이 대규모 발굴 작업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참 씁쓸하군요. 예. 그 작년에 그 태안의 수중 발굴은 1970년대 그 신안선이라고 하죠. 이후에 최대 성과로 기록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이 발굴과 도굴이 동시에 진행됐다는 오점마저도 남기게 됐습니다. 자,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가 약 한 220여 건, 무슨 건수냐면 바로 이 바다에 유물들이 있다라고 신고된 예. 건수입니다. 관계 당국은 현재의 인력으로는 사실 조사조차도 어렵다. 어떻게 도둑을 잡아낼 수 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겠죠.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할 때입니다. 예. 네, 문화재는 맞습니다. 우리 조상의 정신이잖아요. 이 정신을 사고 파는 일이 더 이상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좀 마음이 좀